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YD입니다. 주변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요. 2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부동산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 때 꼭 알아야 손해를 안 보는 특약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알려드리는 특약사항만 알고 계셔도 집을 구할 때 손해를 안 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특약사항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민사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주임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주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주거용으로 사용해야 되고 주거용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살아도 주임법 적용이 가능합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원룸이 20개인 다가구 원룸 건물 1개의 호실에만 살아도 주임법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일시적 사용을 위한 임대차는 주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것은 펜션이나 모텔에서 단기 숙박하는 것은 주임법 적용이 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특약사항을 알아보도록 할 텐데 일반적으로 특약사항은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해서 계약서에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특약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바로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 분들이나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계약 당시에 집주인의 요구사항대로 특약사항을 넣었다가 세입자분들이 나중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기서 특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으로 명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주임법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효력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알아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특약은 중개업을 하면서 생각보다 정말 많이 겪게 되는 특약 중 하나입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임차인은 계약 기간 1년 후 퇴거한다. 이런 특약을 집주인이 요구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세입자는 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1년만 살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사를 준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약은 아까 언급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없는 무효한 약정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기본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입니다. 즉, 특약사항의 앞선 내용처럼 1년만 살겠다고 약정을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까지 살겠다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임법은 임차인을 강력하게 보호해주는 것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 두 번째는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 짐을 처분하기로 한다. 해당 특약사항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기 이상의 월세를 연체했을 경우에 집주인은 계약 해지가 가능하지만 함부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 월세를 연체한 임차인을 완벽하게 내보내기 위해서는 명도소송을 통해서 절차대로 적법하게 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세입자가 월세를 수개월 밀리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다 까더라도 연락이 닿지를 않고 이런 상황에서 소송까지 간다면 비용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소요되는 부분이라 매우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라면 보증금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 세 번째는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 퇴실 시 입주 당시처럼 청소가 안 되어 있을 경우 보증금에서 10만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해당 특약은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 같지만 입주 때는 깨끗했지만 퇴실 시에는 더러워질 것을 대비하겠다는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개업을 하면서 임대인분들이 상당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나쁜 임대인도 많다고는 하지만 그에 반해 나쁜 임차인도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집이 더러운 것은 물론이고 함부로 사용하는 세입자분들도 매우 많아서 이런 특약사항을 이용하는데요. 따라서 세입자분들은 퇴실하실 때 이사하면서 더러워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청소를 해주고 가시는 게 서로에 대한 배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사항 네 번째는 월세로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하고 특약사항에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1년에 한 번씩 주변 시세에 맞춰 올리기로 한다. 이런 특약사항은
집주인 마음대로 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당연히 이런 특약사항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연 5% 한도 내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 단 그렇다고 임대인이 무조건 5%를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조세 상승분이나 각종 공과금 등이 올라서 어쩔 수 없이 임대료를 올린다는 것을 임대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하는 부분이고,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임차인이 동의를 해야 서로 분쟁 없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10조 강행 규정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해당 법 조문을 기억하시고 위에서 언급했던 특약만 잘 숙지하고 계시더라도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에 임차인분이 손해볼 일은 없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